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가젯이 없으면 브롤러 아래에 있던 가젯 아이콘이 실제로 사라집니다. 이 정보는 한 판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으니 누가 아직 가젯을 사용할 수 있고 누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지 꼭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또한 만약 여러분이 소환수를 소환했거나 터렛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너무 멀리 있어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면 실제로 가젯 버튼을 눌러서 그것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환수가 파괴되었다면 가젯을 활성화하려면 소환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하지만 소환수가 아직 살아있다면 너무 멀리 있어서 활성화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물론 이것은 가젯이 여러분이 확인하려는 대상에 효과가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세 번째 팁. 게임에는 사정거리가 제한된 특정 가젯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젯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해당 가젯의 사정거리를 보여줍니다. 가젯을 활성화하지 않고 사정거리만 보고 싶다면 버튼에서 엄지손가락을 드래그해서 뗐다가 놓기만 하면 됩니다. 네 번째 팁. 3대3 모드는 거의 항상 왼쪽, 중앙, 오른쪽에 3개 라인으로 나누어 플레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라인마다 브롤러 한 명씩 배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가 여러분을 공격하기 더 어려워지고 적팀이 한 곳에 모였을 때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명이 서로 가까이 있으면 한 명을 맞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반면에 모두 흩어져 있으면 공격을 빗나갔을 때 다른 대상을 맞출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이 왼쪽이나 오른쪽 라인에서 플레이한다면 맵의 가장자리를 장악해서 적을 중앙 근처로 몰아넣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왼쪽이나 오른쪽 라인에서 플레이할 때 적과 맵의 가장자리 사이에 위치하면 됩니다. 벽에 몰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적의 공격을 잘 피할 수 있다면 적에게 압박을 가해 맵 중앙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이는 그들이 한데 모이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특히 3대3 모드에서는 항상 적 브롤러들을 포위하려고 해야 합니다. 브롤러를 포위한다는 것은 2명의 팀원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한 명의 적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하면 적은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1대1로 누군가와 맞서고 있더라도 다른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고 팀원들이 각자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또 다른 팁은 의도적으로 사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러 공격을 빗나가게 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한 발을 빗나가게 쏜다면 그 상황을 이용해 적에게 압박을 가하고 그를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플레이어들은 당신의 공격을 피하는데 능숙하다면 정말 맞히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같은 방향으로 계속 조준해서 쏘면 결국 그들을 팀원 쪽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팁은 경기 도중에 라인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브롤러를 카운터치는 브롤러가 당신의 라인에 있다면 팀원과 자리를 바꾸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신의 라인에서 잘 플레이하고 있더라도 팀원이 자신의 라인에서 카운터를 만나 고전하고 있을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라인을 바꾸는 것이 여전히 현명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제 헤이브스를 제외하면 브롤러들은 당연히 물 위에 머무를 수 없지만 물 위를 점프하거나 구를 수 있는 브롤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브롤러들의 경우 공격의 끝을 연못 중앙 쪽으로 조준하면 실제로 약간의 추가거리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엘프이오나 데릴 같은 브롤러들에게 특히 잘 통하는데 만약 공격이 연못 가장자리 가까이에 착지하면 브롤러가 연못 바깥에 착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실용적인 것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게임에는 벨, 제시, 니타처럼 일반 공격이 한두 개의 투사체만 발사되는 브롤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실력 좋은 플레이어들과 맞붙기 시작하면 이런 유형의 브롤러들의 공격 데미지 수치를 미리 외워두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런 브롤러를 사용하든 아니면 상대하게 되든 3번의 공격에 의해 제거될 위험이 있는지 항상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브롤러는 단 3개의 탄환만으로 모든 데미지를 한 번에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데미지 수치를 다 외우고 싶지 않더라도 최소한 경기 초반에 상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주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수치를 경기 내내 기억해두세요. 11번째 팁. 적의 위치를 모를 때는 항상 덤불을 확인하세요. 이 팁은 많은 분들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고 저도 이미 언급한 적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적이 숨어있지 않다고 거의 확신하면서 덤불에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당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어 놀랍습니다. 제 경험상 상대팀의 브롤러 3명이 위치를 모두 알고 있을 때만 덤불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플레이어들은 덤불에 숨어 있으면서도 공격을 능숙하게 피할 수 있고 상대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압니다. 이제 특정 게임 모드에만 적용되는 몇 가지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노크아웃 모드에서는 적 한 명을 처치한 후 바로 남은 적들에게 돌진하기보다는 체력을 회복하고 팀원들과 다시 뭉치는 것이 더 좋습니다. 3대2 상황은 어떤 게임 모드에서든 엄청난 이점이지만 노크아웃에서는 특히 더 유리합니다. 만약 팀원들과 떨어져 고립된다면 그 이점은 사라지고 결국 1대1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팀원들과 너무 붙어있으면 안되지만 적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당신을 처치할 수 없을 정도로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노크아웃 모드에서는 연기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라운드를 이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팀이 사거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조차도 많은 플레이어들이 조급해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적팀이 우위에 있고 사거리도 더 길다면 연기가 플레이어들을 서로 가까이 몰아넣을 때까지 엄폐물에 숨어 기다리기만 하세요. 그리고 비록 지루하더라도 충분히 인내하지 못해서 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제 핫존 모드에서는 여러 구역이 있는 맵에서 역전을 하려면 좋은 수비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대팀이 초반에 우위를 점한다면 다른 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한 구역을 점령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들이 아직 점령하지 않은 구역 중 하나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팀이 우위를 점할 때까지는 말이죠. 반대로 만약 여러분의 팀이 초반에 우위를 점한다면 아직 점령하지 않은 구역을 향해 적극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 나중에 리스폰 지점과 더 가까운 다른 구역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의 구역만 있는 맵에서 플레이할 때 저는 종종 플레이어들이 죽고 나서 다시 구역으로 하나씩 달려가다가 결국 3대1 상황에 놓여 또다시 죽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만약 팀원들이 죽고 있다면 상대가 구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다시 모을 시간이 남아있다면 한 명씩 차례로 죽는 것보다는 팀원들이 리스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제 브롤볼에서는 적의 금고 근처에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가능한 한 많이 금고를 공격하고 싶겠지만 적 브롤러들보다 금고 공격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금고를 공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 금고 근처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상대팀이 수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비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들은 당신의 금고를 공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팀원들이 공격에 합류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또한 브롤볼에서는 가능하다면 슈퍼가 없는 낮은 DPS의 브롤러들과 맞붙는 것을 피하세요. 즉 니타나 제시 같은 브롤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브롤러들은 브롤볼에서 매우 인기 있는 선택이지만 그들이 당신을 상대로 슈퍼를 충전하지 못하게 하면 다른 경쟁력 있는 선택지들에 비해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많은 상황에서 이런 브롤러들은 당신이 슈퍼를 충전할 기회를 주지 않는 한 금고에서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브롤볼에서 만약 당신이 공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가 수비를 하고 있을 때 슛을 하려고 한다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반대 방향의 골대를 향해 조준해서 슛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보통 발의 움직임을 읽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조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매우 잘 통하는 이유입니다. 브롤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공을 골대에 넣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맵 컨트롤에 집중하세요. 실제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공을 자신이나 팀원 근처에 두되 팀이 득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기 전까지는 공을 잡지 마세요. 그리고 보너스로 공을 적 근처로 차지 않도록 하세요. 적이 공을 구석으로 보내버릴 수 있어서 여러분이 다시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명백해 보일 수 있는 팁은 브롤볼에서는 항상 득점 기회를 노리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플레이어들은 1대1 대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실제로 득점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특히 경쟁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경쟁전에서는 선수들이 득점을 시도하기 전에 적을 먼저 제거하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팀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3명 모두 살아있더라도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팀원이 패스를 위해 앞으로 나가든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공을 빨리 잡아 득점할 수 있든 항상 득점 기회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반대로 트로피가 낮은 구간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플레이어들은 득점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상대 수비를 제거하기도 전에 득점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득점하기 전에 적팀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더 낫지만 항상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제 브롤볼의 프라임 모드에서는 위험한 행동은 가능한 한 늦게까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적을 확실히 처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한 공격하지 마세요. 혹은 경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세요. 대부분의 경쟁적인 프라임 경기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매우 팽팽하게 진행됩니다. 만약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때 지고 있다면 매우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며 올인 전략을 시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임 경기는 단 1초 만에 승패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가능하다면 팀원들을 기다리고 정말로 필요할 때가 아니면 무리하게 나서지 마세요. 이런 프라임 모드의 암살자형 브롤러들은 경기 내내 인내심을 가지고 플레이할 때만 효과적입니다. 22번째 팁, 만약 팀이 리스폰 지역에 갇혀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이 협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팀의 브롤러 한 명만이라도 처치할 수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계속 가둬두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팀의 3명 모두가 한 명의 적 브롤러에게 집중해서 그를 처치하거나 후퇴하게 만들 때까지 공격하는 것입니다. 잼 그랩에서는 팀이 10개의 잼을 모은 후에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맵의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많은 플레이어들이 자연스럽게 리스폰 지역으로 후퇴하고 싶어질 텐데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5초 동안은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스폰 지점으로 돌아가면 맵의 주도권을 상대팀에게 내줄 위험이 있고 팀원들이 맵 끝에 몰려있다가 적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잼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현상금이 걸린 중요한 팀원을 보호하려면 종종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죽는 것이 상대팀에게 이득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팀원 근처에서 소극적으로 있기보다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팀 전체가 한 번에 전멸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들이 여러분의 리스폰 지역에 도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만듭니다. 25번째 팁,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세요. 각 브롤러의 사거리를 잘 아는 것은 경쟁전에서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맵을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사거리 끝에서 적을 맞추려고 하면 사거리가 더 긴 상대를 맞추면서도 그들의 사거리 밖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에서 적을 맞추려다 보면 빗나가는 공격이 더 많아질 수 있지만 그 덕분에 적의 사거리 밖에 있을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26번째 팁, 적을 직접 공격하기 전에 적의 소환수를 우선적으로 제거하세요. 적이 소환하는 것이 니타의 곰이나 제시의 포탑처럼 체력을 회복할 수 있더라도 여전히 매우 쉽게 처치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소환수를 더 빨리 제거할수록 적이 그로부터 얻는 이득도 줄어듭니다. 미스터 P의 슈퍼나 스투의 속도, 존 가젯 같은 요소들은 때때로 적의 리스폰 지점 바로 근처에 설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파괴할 필요는 없지만 적당한 거리 내에 있는 모든 것은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 파워리그에서의 선택과 관련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롤러를 선택할 때는 상대팀을 카운터 치는 브롤러만 고르려고 하지 말고 우리 팀의 브롤러들과 잘 어울리는 브롤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팀원이 브록이나 그리프처럼 벽을 파괴하는 브롤러를 선택했다면 스파이크나 비처럼 열린 맵에서 강한 브롤러를 고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팀원이 덤블이 많은 맵에서 로사를 선택했다면 로사의 덤블을 파괴할 수 있는 브롤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워 리그에서 브롤러를 선택할 때 또 하나의 팁은 팀원에게 브롤러를 추천할 때는 대개 그들이 가장 높은 레벨을 가진 브롤러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입니다. 저는 현재 메타에서 가장 좋은 브롤러를 고르는 것보다 자신이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브롤러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팀원이 높은 레벨의 브롤러를 가지고 있다면 그 브롤러로 많이 플레이해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워의 이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해당 브롤러에 익숙하기 때문에 플레이도 더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9번째 팁, 전투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완전히 체력을 회복하도록 하세요. 몸을 숨기고 체력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플레이어들은 당황해서 체력을 완전히 회복하기도 전에 다시 공격을 시작하곤 합니다. 체력이 모두 가득 차 있으면 1대1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항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체력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번째 팁. 팀원 중 한 명이라도 죽으면 정말로 후반에 맵의 주도권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평소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플레이해야 합니다. 어떤 게임 모드에서든 2대3 상황이 되면 큰 불리함을 안게 되며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 상황도 팀원이 한 명 부족하면 금방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